지금 보면은 CPI가 인플레이션이 8.3%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 예상치라고 하는 8.1%보다 높았다는 거죠. 근데 전월보다는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는 꺾인 건데, 그리고 근원 CPI가 이게 에너지랑 변동성 큰 에너지랑 식품 뺀 거죠. 얘가 6.2%로 예상이죠. 이게 예상 6%보다 이제 높았다. 근데 전월보다는 낮았죠. 3월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분분한 거. 지금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몇 %까지 갔잖아요. 1. 몇 %. 이거는 이게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갔다가 지금 또 전월보다는 지금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가다가 정점 찍고 여기 정점 딱 찍고 내려온 거 아니야. 그 내려온 모습을 보이니까 또 누구는 좋게 해석을 해서 또 올랐다가 그게 또 아니다 해서 뭐 내리고 하면 뭐 난리 법석 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뭐 마이너스 1.5% 갔다가 10분 만에 다시 뭐 1% 갔다가 또 10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이럴 일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왜 투자를 시작했나? 자, 요거는 미리 말을 해놓고 갈게요. 하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솔라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블록은 저 테라에 미러 에셋이라고 있어요. 미러 에셋. 이걸로 옮겨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올렸죠. 그 테라가 펀더멘털 자체가 박살났다고. 그래서 테라 펀더멘털 붕괴로 이 미러 에셋이란 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미러 에셋이라고 합성 자산이라고 해요. 블록 말고도 애플이나 이런 애들도 다 글로 옮겨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테라 펀더멘털 붕괴하면서 테라 블록체인에 있던 애들 다 일단은 비트코인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정리했는데 지금 얘네들 원래 가지고 있던 뭐 애플 블록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할까는 지금 좀 생각 중이에요. 그거고 루나 사태 느낌점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영상에서. 그리고 저 카페 지금 안 오신 분들 많은 텐데 제 네이버 카페 거기 또 올렸잖아요. 네이버 카페에도 제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그 정리한 거랑 그런 거랑 다 얘기를 했어요. 자, 하여간 요 얘기는 요거 여기서 지금 딱 해놓고 요걸로 끝낼게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미쳤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그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왜 투자를 했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0년 여기도 아마 대부분 이때 입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2020년, 2021년 투자 입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왜 이때 입문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나는 2020년, 2021년에 투자를 시작을 했나? 대부분 다 이걸 거예요. 저축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저축해봐야 왜 의미가 없냐? 오늘 살 수 있는 걸 내일 못 사요. 오늘 10,0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적금을 해서 1년 후에 이자까지 해서 1,200원으로 받았는데 1년 전에 10,000원이었던 애는 11,000원이 돼 있네? 그럼 뭐야? 적금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어이없죠? 못 사잖아. 이게 우리가 저축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린참님 말씀하시는데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그래도 적금이 나은 거 아닌지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적금이 나아 보이죠. 2020년에는 다들 적금하면 안 된다, 투자해야 한다고 하더니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가 왔다 갔다 한다고 내 멘탈까지 같이 롤러코스터 타는 이유입니다. 서울 냉면값이 얼마 전에 그냥 평범한 가게도 1만 원에 도달했대요. 1만 원짜리 가게들이 뭐 사실 몇 년 전에도 1만 원짜리 가게들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 냉면값이 뭐 웬만한 가게에 1만 원이래.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10년 후에 냉면값이 다시 5,000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냉면값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000원, 8,000원 하던 게 이게 10년 후에 다시 5,000원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치킨값이 2만 원 됐죠? 10년 후에 다시 1만 원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겠죠. 있으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안 내려갈까? 왜 10년 후에도 냉면값은 다시 5,000원으로 안 내려가고 치킨값은 다시 1만 원으로 안 나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서울도 한국도 미국만 지금 물가가 높은 게 아니라 미국 지금 이번에 8.3%인데 한국도 4월에 4.8%입니다. 근데 이거 4.8% 믿으시는 분
아무도 없죠? 4.8% 올랐다고 믿으시는 분? 이거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달라요? 원화가 달러보다 강하니까 달러가 8.3%나 오른 동안 한국은 4.8%밖에 안 올랐나?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CPI 자체가 사기예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보고되도록 통제돼요. 뭔 말이냐면 이번에 BBQ인지 교촌치킨인지 모르겠는데 치킨값을 2,000원 올렸어. 근데 호식이 2마리 치킨은 안 올렸어. 그러면 BBQ로 조사하던 거를 호식이 2마리 치킨으로 조사를 대상을 바꿔버려요. 그럼 치킨값 안 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햄버거가 2,000원 올랐어. 근데 모든 햄버거 가게가 다 2,000원 올랐어. 그러면 샌드위치로 조사해요. 그러면은 안 오른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 또 하나가 한국은 자가 주거비가 안 들어갑니다. 자가 주거비가.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내 집을 사는데 이거를 남에게 빌려줬을 때 예상되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미국은 넣는데 한국은 이걸 안 넣어요. 이걸 안 넣으면 뭔 문제가 있냐면 집값이 올랐을 때 그 집값이 오른 만큼 자가 주거비가 상승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거비가 인플레이션에서 32%를 차지하는데 한국은 9%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뭐 치킨값이 2,000원 오른 게 중요해요? 집값 3억 오른 게 중요해요? 치킨값 2,000원 오른 게 중요해요? 집값 3억 오른 게 훨씬 중요하잖아.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4.8%고 미국은 8.3%인 거예요. 근데 이 미국 8.3%도 뻥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으로 보고되도록 조작을 한다. 달러가 1년 만에 20%가 풀렸는데 어떻게 물가가 8.3%밖에 안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도 사기지만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이 새로 찍힌 만큼 물가는 오릅니다. 모든 것의 가격은 다 올라요.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물가 8% 올렸다고 발표해보세요. 정권 바로 교체돼요. 다들 저 광장 나갑니다. 미국도 올해 중간선거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그 타이거님이 말씀하시는데 혼이 담긴 뻥을 쳐야 됩니다. 구라를 안 치면은 구라 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구라를 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돈을 찍어내니까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아니 돈을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사라지니까 그러면 치킨값이 올라야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왜 반만 맞고 반은 틀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돈을 뿌려서 돈의 가치가 희석돼서 물가가 오르니까 치킨값이 오르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는 한 가지 절대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10년 후에도 치킨을 원할 때 얘기예요. 치킨을 원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안 올라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산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삼겹살값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10년에도 원하니까 물가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안 올라요. 그러면 내가 자산을 산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플이 오늘도 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10년 후에 사람들이 아이폰을 안 쓸까? 10년 후에 아이폰 안 쓰실 거예요? 10년 후에 나는 아이폰 싫어. 나는 갤럭시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삼성 사면 되죠. 유튜브 안 할 거예요? 10년 후에 유튜브가 딴 걸로 대체돼 있을까? 저는 별로 그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는데 10년 후에 윈도우 안 쓸까요? 10년 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전기차 안 타고 다시 내연기관차로 바꿀까요? 우리 다? 별로 그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는데 10년 후에 아마존 안 쓸까? 이제 쿠팡이 미국을 먹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죠. 거의 없죠. 뭐 무조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겠죠. 조금만 더 멀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후에 치킨 값이 10,000원이 다시 안 되고 됐으면 30,000원이 되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10년 후에도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기업의 주식은,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코인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오릅니다. 치킨값이 다시 10,000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30,000원으로 가듯이.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 왜? 화폐 가치가 100% 확률로 하락하니까. 여기에는 타협점이 없어요. 그냥 100%예요. 자, 이거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거죠. 달러를, 제가 오늘 강연 오신 분들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환산한 겁니다. 비트코인 3만 달러가 아니고 1달러 0.000032 비트코인. 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보세요. 1개월 동안 달러가 대폭등했습니다. 달러가. 이거 테슬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동안.
똑같죠? 애플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나스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뭘 갖다 놓더라도 지금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가격 똑같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됐죠? 뭘 갖다 놓더라도 지금 달러가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인다고 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단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대폭등을 한 거예요. 이거 비트코인 아니라 뭘 갖다 놔도 다 똑같죠?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멀리로 가서 1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0년으로. 이게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표시한 10년 차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이게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보이질 않아. 왜냐면 이미 심폐소생술도 불가해. 심정지 상태라서. 지금 우리가 이게 한 달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든 뭐든 다 보면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습니다. 여기서 뭔 시장을 예측을 해요. 경기 1년, 2년 뭔 상관이에요. 저는 그런 걸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물론 그걸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을 저는 비난하지 않고요. 누가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 한 번도 제가 정답이에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는 그게 맞는 거겠지. 그런 사람은 매크로 트레이더입니다. 매크로 트레이더. 그러니까 거시 경제를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제 채널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매크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으면 되겠죠. 물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트레이더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 트레이더는 엄청난 그 공부와 경험과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경험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트레이딩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큼의 지식과 경험과 규율과 숙달된 스킬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레이딩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누군가를 보고 그냥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성공을 하겠느냐 한 거지. 그리고 자기만의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주가가 오락가락할 때 남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개미는 그 트레이딩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가능하신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남들 유튜브 영상을 안 봐요. 그럼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영향을 받는다 하면 이미 그 시점에서 트레이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해라.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다.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해라. 가장 쉬운 방법 뭡니까? 가치가 그대로 있는 한,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 한 계속 투자하는 거. 왜? 화폐 가치는 100%의 확률로 하락하기 때문에 10년 후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자산이라면 10,000%, 10만 %의 확률로 오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거. 이렇게 확실한 미래를 뭐라 그랬죠? 이미 일어난 미래. 이미 일어난 미래. 저출산 고령화, 지구온난화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국가의 모든 화폐가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미래.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1980년대로 돌아간다면 강남 아파트 살 텐데 1990년으로 돌아갔으면 애플을 살 텐데 2000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존 살 텐데 2010년으로 돌아간다면 비트코인, 테슬라 살 텐데 우리들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근데 이런 망상을 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망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 이미 일어난 미래를 알고 있는데 그런 망상을 뭐하러 해요? 과거에 돌아가서 그런 자산에 투자할 걸 하는 후회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사면 돼요. 투자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다? 1987년에는 그런 말이 없었을까? 걸프전 땐 그런 말 없었을까? 닷컴 버블 때는, 금융위기 때는, 미중 무역전쟁 때는, 바로 2년 전 팬데믹 때만 해더라도 다들 이번엔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에서 모든 화폐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번엔 다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걱정이 될 거예요. 10년 후에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자산은 오른다는데 내가 산 자산이 미래의 가치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